봄이 되면은 아는 사람만 먹는다고 하는 나물이 있습니다. 이 마가목에 새순, 봄에 돋아나는 새순이 바로 아는 사람만 먹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목의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먹게 되고, 이 마가목의 어린 가지는 백숙을 끓일 때 아니면은 요리를 할 때 함께 넣고 끓이면은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향기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목의 열매를 보면은, 마가목의 열매는 어릴 때는 처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는 요 노란색보다가 더 어릴 때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열매가 있다가 초록색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노란색이 다시 주황색으로 변하고, 주황색이 다시 10월달이 되면 빨갛게 익게 된다고 하는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가목의 열매인데, 마가목의 덜 익은 열매는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마가목의 덜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가목의 다 익은 열매는 차를 만들거나 술로 만들어 마시게 되는데, 술은 마가목주라고 하고, 마가목차는 만들어서 마시면은 그 향기도 좋고 갈증과 더위에 아주 좋은 것이 마가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목차는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효험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마가목하고 팥배나무 두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목 중에는 마가목 앞에 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산마가목도 있고 마가목도 있고, 그리고 팥배나무라고 하는 마가목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 종류의 나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목하고 산마가목, 이 두 종류의 마가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무 모두 마가목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여기 산마가목은 마가목 앞에 그냥 산자가 붙어서 이름도 약간 서로 다르다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피는 모습을 가지고 두 나무는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꽃이 피는 꽃차례를 보면은 요거 마가목입니다. 요거 마가목인데, 마가목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대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꽃대에서 꽃자루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꽃자루에서 이렇게 작은 꽃자루가 올라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위쪽이 평평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보면은, 요 꽃차례 하나를 보면 요것은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꽃자루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는 길이가 길고 위쪽으로 갈수록 요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래서 요 아래쪽의 꽃자루는 길이가 길고 요거는 짧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에 가서는 서로 다 평평해진다 하는 이러한 꽃차례를 편평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방화서인데 요 산방화서의 꽃차례하고 여기 산방화서의 꽃차례하고 여기에 산방화서의 꽃차례하고 여기에 산방화서의 꽃차례, 이렇게 꽃차례들이 여러 개가 모두 산방 꽃차례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또 산방하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산방하서가 복으로 있다,
여러 개가 있다 해서 복자를 붙여주고, 우리말로는 평평한 꽃차례인데 평평한 꽃차례가 겹으로 있다고 해서 겹평평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마가목이나 산마가목이나 똑같습니다. 산마가목도 똑같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꽃차례가, 여기가 편평꽃차례 하나, 또 여기도 편평꽃차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편평꽃차례 하나, 이렇게 편평꽃차례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쪽이 다 편평해진다 하는 겹편평꽃차례, 복삼방화서이고, 그 전체적인 꽃차례의 지름이 12cm 정도 되는 것이 산마가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목, 산자를 뺀 마가목도 마찬가지로 12cm 정도로 꽃차례 크기도 똑같고, 꽃의 지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꽃의 지름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마가목의 꽃은 보면 정말 순백색의 꽃이 너무나 환하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되죠. 마치 시골에서 하얀 옷을 빨아서 빨랫줄에 널어놓고 그 하얀 옷이 햇볕에 바짝 말랐을 때 그 기분 좋은 하얀색, 그런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이 꽃의 지름이 최고 10mm. 그래서 요 지름이, 꽃 하나의 지름이 1cm 정도 되는 것이 산자를 뺀 마가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그 마가목에 비해서 산자가 붙은 마가목은 꽃의 지름이 15mm다. 그래서 1.5배죠. 꽃이 큰 겁니다. 그래서 꽃의 크기가 크면은 산자를 붙인 산마가목이고, 꽃의 크기가 작으면은 1cm 정도이면 그냥 마가목이다. 이렇게 꽃의 크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똑같아서 이렇게 꽃자루에, 여기 보면 요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꽃대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 산마가목이나 마가목이나 똑같고, 그리고 꽃자루에 털이 없고, 여기 꽃턱이라고 하는 화탁, 한자로 화탁이고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미씨가 들어있는 꽃턱 부분, 요 부분에도 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암술대가 보통 3개 정도 나오는 것이 마가목 종류들인데, 요 마가목 종류들인데 마찬가지로 산마가목도 3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술대의 아래쪽에 보면은 요 부분에는 하얀색의 긴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마가목이나 산마가목이나 똑같다. 그래서 산마가목이나 마가목은 요 꽃 하나의, 작은 꽃 하나의 크기가 약간 큰 것이 산마가목이고, 나머지는 다 크기나 모양이나 다 똑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마가목과 마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똑같다면은, 그렇다면 뭐가 달라서 산자가 붙은 겁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잎이 다릅니다. 잎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마가목이나 마가목은 두 나무 모두 다 기꼴겹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 혼잎이 아니라 겹입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잎이 여기가 하나, 여기도 잎이 하나, 여기도 잎이 하나, 이렇게 여러 개의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들은 겹입이라고 하는데, 요 겹입의 모양이 요 축을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이죠. 여기서 이렇게가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인데, 이 엽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양쪽으로 또 이렇게 잎이 달린다 해서, 우리가 새의 깃털을 보면 새의 깃털도
기본이 되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털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새의 깃을 닮았다 해서 깃골겹입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그 깃이라고 하는 우자를 써서 우상복엽이라고 하고, 요 꽃잎 전체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꽃잎 아니고 잎 하나의 전체를 보면 항상 이렇게 홀수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에 한 개가 따로 짝수로 이렇게 가다가 끝에 하나가 항상 홀수로 끝나는 이러한 깃골겹입을 홀수 깃골겹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기수 우상복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작은 잎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산에 사는 산마가목인데, 산에 사는 산마가목의 작은 잎의 숫자는 여기서 2, 4, 6, 8, 11개. 그래서 작은 잎의 숫자가 9개에서 11개인데, 산마가목은 작은 잎의 숫자가 최고 많아도 11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산마가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자를 뺀 요 마가목, 산자를 뺀 기본종이 되는 요 마가목은 보면은 요 작은 잎의 숫자가 2, 4, 6, 8, 10, 12, 13. 그래서 조금 전에는 최고 11개였는데 요 산자를 뺀 마가목, 기본종이 되는 마가목은 13개까지 된다. 그래서 요 작은 잎의 숫자가 2개 많으면은, 2개 정도 많으면은 마가목이고, 거기에 비해서 산마가목은 2개 정도 적어서 11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잎의 숫자를 언제 세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잎의 숫자 셀 만큼 여유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잎의 숫자 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쉽게 산마가목과 마가목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열매 모습 보면은 뚜렷하게 쉽게 구별이 됩니다. 쉽게 구별이 되는데, 요 열매 달려있는 모습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죠. 가을의 단풍도 붉은색으로 빨갛게 물들게 되는데, 요 단풍의 색깔하고 똑같이 빨간 색깔의 열매들이 타닥타닥 달려서 익어 있는데, 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요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던 요것이 꽃대가 이렇게 열매 자루가 되는 거죠. 열매 자루가 되고, 열매 자루에 열매들이 다닥다닥 많이 달려 있는데, 꽃의 숫자가 엄청 많죠. 요 꽃 하나하나는 암술도 가지고 있고 수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꽃은 양성화, 쌍성꽃이죠. 쌍성꽃이기 때문에 쌍성꽃,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기 때문에, 수술과 암술이 있기 때문에 암술의 아래쪽에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 한 개가, 요 작은 꽃 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 숫자 엄청 많습니다. 열매 숫자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가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었죠.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열매 자루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위를 향해서 치솟고 있는 열매 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가목 앞에 산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산마가목은 열매 자루가 위로 치솟아서 열매가 달린 모습이 하늘을 향해서 있다. 이것이 마가목 앞에 산자를 붙여 주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목, 산자를 뺀 마가목의 열매를 보면 요 열매가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열매 자루가 휘어져서
아래로 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늘어져서 항상 열매가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열매가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늘어져 있으면은 그냥 마가목이고, 그 대신에 하늘을 보고 치솟고 있으면은 산 마가목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 크기도 보면은 산 마가목이 열매 지름 하나가 10mm 정도 되죠. 10m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목은 아까 꽃이 약간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열매 모양도 약간 작아서 지름이 6에서 8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6에서 8mm 정도다 하는 이러한 약간 작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무엇보다도 키에서 차이가 납니다. 키에서 차이가 나서 앞에 산자를 뺀 마가목, 이 마가목은 키가 최고 10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0m 이하로 키가 작게 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키 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교목으로 키가 10m 이하인 것이 마가목인데, 산 마가목은 10m보다 약간 더 크게 자라죠. 크게 자라서 높이가 죄송합니다. 크게 자라는 게 아니라 산 마가목은 키가 더 작게 자라서, 키가 더 작아서 높이가 2m 정도까지로 키가 낮게 자라는 떨기나무다. 그래서 키가 낮게 자라면서 열매가 위로 치솟고 있다. 열매 자루가 치솟고 있으면은 산 마가목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마가목과 산 마가목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팥배나무하고 마가목의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배나무의 꽃은 마가목의 꽃과 똑같은 시기인 5월달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팥배나무의 꽃이 피는 꽃차례의 모습이 편평꽃차례다. 복삼방하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팥배나무나 마가목은 둘 다 똑같이 겹편평꽃차례에 꽃이 피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팥배나무의 꽃 하나의 지름이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팥배나무나 마가목의 꽃의 지름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똑같이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의 모습이나 꽃이 피는 모습으로 봐서는 두 나무는 팥배나무나 마가목은 똑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수술의 숫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금 팥배나무를 보고 있는데, 팥배나무의 꽃 하나에 들어있는 수술의 숫자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가 20개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목의 꽃에서도 꽃 하나에는 수술이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숫자까지도 똑같기 때문에 마가목의 꽃이나 팥배나무의 꽃은 꽃의 모습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팥배나무와 마가목은 다만 요 잎의 모양이 서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서 이 마가목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마가목은 기꼴겹입이라고 하는, 홀수 기꼴겹입이라고 하는 작은 잎이 13개 정도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홀수 기꼴겹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팥배나무는 그 잎의 모습이 복엽이 아니라 단엽이죠. 단엽이고 혼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잎이 하나가 잎 하나, 요것도 잎 하나, 잎 하나, 잎 하나, 잎 하나, 이렇게 잎이 하나하나씩 각각 떨어져 있는 단엽, 우리말로는 혼잎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잎 하나의 모습은 달걀꿀을 하고 있다. 한자로는 난형이라고 하는 달걀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팥배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목의 작은 잎,
소엽이라고 하는 요 작은 잎 하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길게 잎이 폭이 좁고 길게 점점 가면서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바소꼴이라고 하죠. 바소꼴이라고 하고, 요 끝에 있는 요 잎 끝을 우리는 점첨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잎이 뾰족해지는 바소꼴이면은 마가목이고, 거기에 비해서 팥배나무는 달걀꿀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팥배나무와 마가목은 잎의 모양으로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모습을 보면 팥배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배 모양 열매라고 해서 한자로 이과라고 하는데, 요 열매의 모습에서 요 열매는 그러니까 배의 열매하고 구조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를 먹을 때 보면은 배의 열매에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아삭아삭한 과육,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배의 열매인데, 요 팥배나무도 마찬가지죠. 팥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 배나무인데, 팥배나무는 배나무인데 배 앞에다 팥이라는 말을 붙여줘서 팥처럼 열매의 크기가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하나의 크기가 팥만큼 크기가 작다, 그런 뜻이고, 열매 구조는 배 구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배나무다. 그래서 팥배나무인데, 이 팥배나무의 열매는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5mm고 여기까지가 10mm. 그래서 이게 1cm인데, 요 열매는 배 모양 열매는 길이가 10mm 정도 되고, 그리고 요 열매 속에는 배의 열매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배를 우리가 시중에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를 깎아서 맛있게 아삭아삭 먹고 나면은 입안에 뭔가 오돌오돌하고 오돌오돌한 무엇이 입안에 남게 되죠. 그리고 입안이 까슬까슬하게 오돌오돌하게 남는 그것을 우리들은 석세포라고 하죠. 석세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돌세포라고 합니다. 그러한 돌세포가 우리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에 들어 있는데, 요 팥배나무도 그 배의 열매하고 똑같이 요 속에도 석세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세포가 이렇게 하얀 피목처럼 보이고 있는데, 요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요 속에도 마찬가지로 석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팥배나무죠. 팥배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목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는 조금 전에 팥배나무는 지름이 10mm였는데, 요 마가목은 지름이 6에서 8mm 정도로 팥배나무에 비해서 약간 작다고 하는, 열매가 작습니다. 열매가 작고, 요 팥배나무는 또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열매 하나에 이러한 뭐가 배꼽처럼 보이는 요 부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요거 하나가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받침 하나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꽃받침 하나, 이것도 꽃받침 해서 꽃받침이 5개가 꽃이 피어 있을 때 있었는데, 그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인데, 조금 전에 석세포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는데, 이 석세포를 마가목에, 요건 마가목의 열매인데, 마가목에도 석세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가목의 열매를 크게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마가목의 열매는 하얀 점들이 마치 죽은 깨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죽은 깨처럼 많이 보이는 이러한 하얀 이러한 세포가 열매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하얀 세포가 바로 석세포. 우리가 요 과일을 입속에 먹고서 깨물어 먹게 되면은 먹고 난 뒤에 입속에 오돌오돌하고 까슬까슬하게 남는 석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목이죠. 그래서 마가목이나 팥배나무나 똑같이 석세포라고 하는 돌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무는 나무의 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목을 먼저 보면은 마가목의 키는 최고 높이 자라봐야 10m 이하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0m까지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10m보다 낮게 자라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우리들은 작은 키 나무, 소교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소교목 10m 이하로 자라는 것이 마가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팥배나무는 10m보다가는 더 높게 자라서 15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5m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는 키가 큰 나무라고 해서 큰 키 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교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목은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에 자라고 있으면서 울릉도에서는 바닷가에서 해발 900m 이상의 정상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서도 거의 모두 정상 부근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가목은 여름에 시원한 고랭지나 산지에 살고 있으면서 평지에서는 반쯤 음지인 곳을 좋아하는 음수이면서 자갈이 섞여 있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와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하고 공해에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 마가목은 가로수로도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가목은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잘 견디지만은 더위에는 약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이나 정원 또는 가로수로 즐겨 심고 있는 나무들 중에는 봄에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지만은 또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즐기기 위하여 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좋아서 심는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가을에 예쁘게 익어가는 열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목은 바로 꽃보다가도 더 열매가 더 아름다운 나무죠. 그래서 가을에 예쁘게 익어가는 열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마가목을 심어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목은 봄에 꽃송이가 꽃송이를 보면 꽃이 엄청 많이 피죠. 엄청 많이 피기 때문에 이 꽃은 다 양성화, 쌍성꽃이기 때문에 꽃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면은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이 열매가 익어가면서 그 줄기마다 가득하게 달리는 열매 송이는 큼직하고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열매로 이루어진 열매 송이는 익어가면서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열매가 아래로 축 처지게 되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늦여름에서 가을에 들어서면은 잘 익은 불타는 듯한 붉은빛의 열매는 현란한 가을 하늘과 새빨간 단풍으로 물든 잎새, 이렇게 요 사진을 봐야지 그 설명이 되겠는데, 이렇게 빨갛게 익은 열매는
빨갛게 익은 잎의 단풍하고 쪽빛 하늘의 색깔하고 어울려져서 보는 사람의 눈을 아주 현란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마가목의 열매죠. 그래서 마가목의 빨간 열매는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열매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서 쌓여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환상적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줍니다. 마가목은 이렇게 꽃도 아름답고 또한 열매도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아름답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이 마가목은 관상용으로 도로변이나 공원 또 정원, 가로수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또 분재의 소재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면서 요 줄기나 가지로는 가지나 요 줄기로 가지고는 이 지팡이를 만들거나 망치 자료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나무 껍질,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은 염료, 물감을 들이는 염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목의 열매는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가목의 열매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도록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몸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해야 할 때는 소주에 담가서 반년 이상 두었다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량씩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마가목의 술은 피로회복과 강정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신맛이 있어서 양주와 적당히 섞어서 마시면 술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